오늘 찍는 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주식 초보자들이 장기적으로 전문가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우 간단하고 쉬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우선 핵심은 그 주식 초보자 그리고 장기적이 됩니다. 주식 초보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이나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당연히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방식이고요. 두 가지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내용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 미국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인덱스 펀드는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죠. 먼저 상식적이고 단순한 아이디어부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금융적, 문화,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고 자본주의가 효과적으로 동작하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국가에 있는 기업들도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위대한 기업들이 있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미국이 앞으로도 잘 되거나 더 뛰어난 기업들이 나타나거나 세계를 더 지배하는 방식이 공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죽기 전까지도 뭔가 망하거나 전세가 한 번에 기울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기업들도 앞으로는 많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건도 점점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이 지금의 지위를 놓치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무리 강대국이거나 아무리 그 시대에 훌륭했던 나라들이라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몽골도 그랬고, 한때 유럽을 지배했었던 로마,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긴 했는데요. 미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쇠퇴하는 길이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미국 인덱스 펀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인덱스 펀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거나 주주들은 그 회사의 이익을 온전히 공유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이치에 맞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그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고 또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가 올라가면은 자본이익도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거를 주주가 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큰 한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이 옛날부터 몇 세대에 걸쳐서 번영을 했고, 그래서 그 가족의 일원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상장사들의 지분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문의 자산은 이 미국에 있는 상장사들이 돈을 계속 벌고 그 돈 번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고, 이 이익이 온전히 이 모든 가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이 가문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자산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 가문이 갖고 있던 온전한 100%의 파이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일원 중에 몇 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미국에는 좋은 회사도 있고 안 좋은 회사도 있고, 이 주식을 팔고 저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산이 빨리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브로커가 등장하게 되고, 그 브로커가 이 가문의 몇 명의 사람들에게 주식을 거래하게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1년 뒤에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 가문이 늘어난 자산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로커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 거로 수수료를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쪽 가문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브로커를 써서 주식을 거래했는데도 자산이 이전보다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대로 된
회사를 고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 자산이 이전보다 줄어든 거다, 좀 더 전문가적인, 좀 더 나은 그런 능력 있는 브로커들을 고용해서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산은 좀 더 늘어날 거다 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브로커 외에 좀 더 다른 브로커들을 더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년 뒤에 봤더니 오히려 더 옛날보다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전체 이 가문이 가지고 있던 파이는 100인데 그 파이가 수수료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산을 많이 늘리고 더 다른 친척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빨리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투자 컨설턴트라던가 뭐 금융 설계사 이런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서 점점 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수수료로 인해서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 가문이 모든 미국 회사에 대한 자산을 갖고 그 미국 회사들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서 파이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중간에 끼인 이 브로커나 컨설턴트 등등이 껴면서 이 전체 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수수료와 세금으로 인해서. 처음에 기존에는 이 가문들이 배당으로 받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만 이제 나가게 됐었더라면은, 지금의 이 많은 브로커들과 컨설턴트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나갔던 세금 외에 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세금, 그리고 배당에 대한 세금, 그리고 이쪽에 브로커들에게 주는 수수료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손실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가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의 우리 주식을 하는 환경이랑 동일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들이 얻는 이익들, 그리고 배당을 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주주들과 투자자들은 점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주식을 거래하는 비용들, 그리고 나가는 수수료들, 그리고 더 거래를 하면 할수록 발생되는 세금들,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전체를 얻는 파이는 기업이 전체 벌어들이는 이익과 매칭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수료들이 그만큼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주식을 거래하는 환경에서 승자는 이 브로커들, 컨설턴트들이 승자가 되는 거죠. 이 투자자들 중에는 거래를 하면서 어느 누가 돈을 벌게 돼 있으면 분명히 그와 상응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익만큼 손실을 보게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게임에서 무조건 이긴 사람들은 이쪽 그 브로커들, 컨설턴트들이 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 경마장을 가도 그렇고 복권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마장에서도 계속 이기는 승자는 수수료를 벌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고, 복권도 마찬가지로 복권을 팔면서 수수료를 버는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 거래를 계속하면 할수록 세금과 수수료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이 세금과 수수료 자체가 내가 복리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거래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빈번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미국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해서 미국이 더 발전된 것을 기대하고 미국이 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미국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면 되고, 이 미국 인덱스 펀드라는 거는 그냥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다른 어떤 뭐 기관이 파는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수료가 싸게 되는 거고, 그 수수료 차이만큼 내가 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2000년대에도 다우지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십 몇백에서 몇만까지 상승을 했었고, 20세기에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21세기에도 미국은 더 발전을 할 거고, 더 뛰어나고 위대한 기업들이 나올 거고, 자본주의는 점점 더 성숙할 거고, 시스템은 점점 더 제대로 굴러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이 비용으로 나가는 수수료를 아끼면서 50년이 될 수 있고 60년이 될 수 있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점점점 내 부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몇 달이거나 뭐 한 몇 년, 뭐 1년, 2년, 그리고 아니면 5년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전문가들보다 수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 60년, 70년 계속 늘어나면 늘수록 이 조그맣게 복리로 쌓이는 이 자산은 전문가들보다 훨씬 뛰어날 겁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이라고 말했던 그 주식 초보자여야 된다는 점. 주식 초보자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그냥 적립식으로 미국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거나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만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미국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계속 거기다 내 자산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주식을 되게 좋아하거나 즐기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투자를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만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 미국 인덱스 투자는 결국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고, 그 와중에 나는 내 생활을 하면서 내 취미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밤에도 잘 자면서 내 돈들이 점점 더 내 부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식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투자하기만 해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무조건 부자가 돼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대한 투자 방식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를 장기적으로 하면은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지금 이제 기금들, 뭐 사학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 기금들을 운영하는 운영체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인덱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기금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매입하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수수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말한 이게 그 주식 초보자들이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방법은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죠. 그 중에 정말 잘하고 뛰어나서 초과 수익을 장기적으로 얻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초과 수익을 계속 얻지 못하고 수익을 계속 까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투자를 잘 하고 검증받은 사람한테 내 투자 자산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쉬운 아이디어죠. 이 두 번째 투자의 핵심은 첫 번째 것과 유사한데, 지금 지구상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버핏과 찰리 멍거를 꼽을 거예요. 그 버핏과 찰리 멍거가 있는 회사인 버크셔에 투자를 하는 게 이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내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받았고 투자를 잘하는 버핏에게 돈을 맡기면은 얼마나 내가 마음 편하고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버크셔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버크셔의 혜자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버크셔의 문화와 버크셔의 시스템입니다. 버핏과 찰리 멍거가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를 하고 더 좋은 자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버크셔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에서 가장 큰 것들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뛰어난 자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은 대기업이 될수록 좀 더 관료적이 되고 좀 더 비효율적으로 엄청 많은 로스가 발생됩니다. 근데 버크셔는 그런 게 없이 관료주의라던가 이런 게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요. 왜냐하면 최종 의사평가를 몇 명의 구성원들이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고 인사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의견들이 하나로 일치되기까지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되는데 버크셔는 그렇지 않아요. 버크셔는 빠른 의사결정도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크셔의 자회사들은 CEO들이 버핏이나 버크셔나 간섭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훌륭하고 CEO가 경영을 잘하고 있으면은 전혀 터치하는 게 없고 장기적으로 좀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만 할 뿐이죠. 그리고 버크셔가 이렇게 커가면서 다른 기업들은 M&A나 인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물도 알아보고 주변 환경도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데, 버크셔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만약에 운영해서 키워서 어느 회사에 좀 매각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버크셔를 먼저 찾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버크셔는 한번 인수를 하면은 그 회사를 지금이랑 똑같이 운영을 하고 CEO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버크셔를 찾아오고 또 버크셔는 또 그에 대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점점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버크셔의 혜자가 되는 거죠. 버핏의 성공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장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버핏과 버크셔가 건설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버핏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버핏을 되게 좋아하고 신봉하고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 버크셔는 더 좋은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특히 잘 운영했던 건 이제 보험업을 잘 이용해서 버크셔가 성공을 했고 그 보험에서 발생하는 플롯 그리고 그 플롯을 최대한 활용한 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회사를 더 인수하고 또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현금 흐름이 발생되면 다시 그 돈을 버크셔에 보내서 버핏은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 거고 보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원가 관리와 발생된 플롯을 얼마나 투자를 잘하느냐 이것인데 원가를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고 다른 그 보험업들처럼 뭔가 실적을 쌓고 뭔가 더 공격적으로 보험을 팔고 이런 식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팔았던 원가들이 나중에 독이 되어 들어오는데 버크셔의 보험업에 대한 성과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를 만들었고 안정적으로 발생된 플롯을 바탕으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좋은 기회가 있어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서 인수를 자제를 했는데 본인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면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게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버크셔가 성공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투자 기회가 오면은 인내심이 부족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내심을 자제하고 이제 확실한 기회일 때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계속 자산 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잃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고 잃지 않으면은 복리의 힘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그게 굉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은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는 것. 되게 매우 간단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들은 버핏과 멍거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은 그 둘이 사망하게 되면은 지금의 버크셔는 또 다르게 되지 않나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버크셔는 지금 버핏과 멍거도 없어도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회사이고요. 시스템이 지금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수혜자들을 미리 선정해 놨기 때문에 버핏과 멍거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버크셔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우려스러운 거는 버크셔처럼 그 회사가 너무 거대해지면은 점점점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조그만할 때는 초과 수익을 충분히 올릴 기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회사가 거대해지고 운영하는 자금이 너무너무 커지면은 초과 수익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평균으로 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버크셔는 이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배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면은 배당을 무조건 할 거예요. 버크셔는 1년에 버는 돈을 다 배당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고 그 시스템과 그 문화는 버핏과 멍거도 없어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버크셔가 1달러를 투자해서 1달러 이상을 얻지 못하게 된 상황이 오면은 그 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당을 또 늘리게 되면서 버크셔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크셔에 대한 투자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말했던 그 미국 인덱스 펀드와 그 버크셔에 투자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누구나도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은 굉장히 쉬운 투자 방법이고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투자한 돈들이 나중에 장기적인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엄청난 부로 자기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주식 초보자이거나 내가 주식을 스터디하거나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자본주의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계적으로 인내심만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을 너무 쉽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지만 아무나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면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전문가들 수익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